자, 이번에는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그 논란이 됐던 그 건물을 뭐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실제 팔렸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집 8억 8천만 원 차익이다. 한 은퇴한 사업가가 34억 5천만 원의 그 건물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2층 건물이죠. 이게 지금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이 건물을 갖게 되면은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하나 받고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를 줄이면 뭐 아파트 두 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25억 7천만 원에 샀어요. 근데 팔리기를 34억을 넘겨 팔렸으니까 차익이 거의 9억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차익이 많이. 이거 산 기간은 한 1년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 또 실려 있네요. 김의겸 흑석동 상가 매각 1년여 만에 7억 5천만 원 차익. 여긴 또 액수가 다르네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양도세, 중개수수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빼면 한 1억 이상 빠지는군요. 그래서 7억 5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계산법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8억 8천 있는데 뭐 양도세 수수료 빼면 양수수 빼면 7억 5천만 원인데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양도세가 또 한 45% 정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요. 이게 또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른 비용 하면 실제 차익은 한 4억 원대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실 차익이죠. 억대 차익이잖아요. 1년 남짓 보유했었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 차익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보고 이거 혹시 총선 출마 뭐 데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후속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 예. 사실은 이 두 기사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 사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지금 저 고교 평준화 뭐 예. 일반고 다 예. 전환한다는 자사고하고 뭐 외고 폐지 결정. 그러면서 그 파라군 쪽에 있는 집값과 전세값이 뭐 2억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1, 2개월 안에요. 예, 그게 지금 실제 그 피부로 와닿는 시세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34억을 좀 넘겨 파는데 이것도 사실은 급매라서 싸게 팔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더 잡고 있었다면 또 어떨 줄 알 수가 없죠. 지금 저기는 지금 또 그 재개발이 지금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참 황당한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은요. 거죠.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수도권 밖에 사신 분들이 차익이 8억 그러면요. 거기 계신 분의 대다수는요. 집값 자체가 8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저 젊은 친구들이 이 부동산에 그 올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 벌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뭐 경매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 부동산 또 이런 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걸 봐도 돈 벌 수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나왔을 땐 또 비트코인에 또 그 다 매진을 하고 매진이라는 표현을 이런 데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체질이 건전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 매도자는 또 어떤 생각이 들까?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 저걸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매각을 했던 분. 노모와 그 아들들이었죠. 그 다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1년 반 만에 실제 돈을 4억을 쥐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뭐 지금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뭐 만일 이게 사인간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니까요. 서울 안에서. 그럼 참 이런 게 지금 일해서 차근차근 돈 벌어서 내가 알콩달콩 살겠다라고 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행복을 완전히
뭐라 신기루처럼 예. 만드는 거죠. 참 씁쓸한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 수익을 올리는 거 어차피 투자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요. 차액 자체가 단기간에 너무 커졌고요. 너무 이런 모습이 광범하게 폈다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큰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정부가 과연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지적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자, 주광 교수님. 이번에는요, 정치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부동산 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차액에 대해서 모두 기부하겠다는 방식을 밝혔으니까 아마 그거는 어떻게 뭐 실정이 되거나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사는요. 김의겸 전 대변인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군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 예. 어.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정확히 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이게 부동산 대책의 예. 단적인 지금 맹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어. 이 정도의 차익이 1년 넘어가게 생긴다. 지금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은 그래도 양도세라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도 차익이 4억 원대다. 뭐 양도세를 거의 절반 가까이 내도 그래도 네, 그렇게 그래도 남는다. 4억 원대라는 차익이 1년 만에 생겼다라는 예. 부분에서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예. 만약에 김 전 대변인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부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 심기일전을 요구한다라든지 바란다 이런 그러니까 표현들도 같이 넣어줘야 내가 된다고 겪어보니까 생각하거든요. 이런인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는 맞습니다. 지적이시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날의 정치인분들의 예. 행보를 지켜보면은 예. 이 기부라는 행위가 예. 순수성의 발로라기보다는 물론 정치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예.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표명.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도 김 전 대변인이 개인적 명예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그 명예라는 것 안에서 예. 이 총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 그러니까 총선 출마라는 거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시는 그분의 입장은 예. 분명히 존중하지만 예. 그게 또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선택에 맞습니다. 따라서는. 네. 그래서 이 기부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예. 앞으로의 어떤 부분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포석은 아닐까 그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못했다면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선 기사에서 차익이 8억대였잖아요. 근데 이 7억 5천이 계산된 거는요. 취득세 등 약간 재반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양도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4억대로 떨어진다. 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재반 비용, 취득세 등 재반 비용을 떼면 7억대가 되고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4억대가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엄청난 금액의 돈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허탈한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